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사랑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미국의 소설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소설 비밀의 화원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카르마가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제11장 비밀의 문. 다음날 아침 메어리는 눈을 뜨자마자 줄넘기를 가지고 정원으로 나갔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나무와 채소들 위로 반짝이고 있었다. 메어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상쾌한 냄새. 이게 바로 벤 할아버지가 말한 봄 냄새인가 봐. 메어리는 줄넘기의 손잡이를 양손에 꼭 쥐었다. 자, 시작! 메어리는 줄을 돌리며 깡총깡총 뛰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부딪혔다. 메어리는 줄넘기를 하며 정원을 돌았다. 한 발짝씩 움직일 때마다 주머니에 넣어둔 열쇠가 흔들렸다. 빨간 가슴을 가진 새와 바람, 빨간 가슴을 가진 새와 바람. 메어리는 카멜라의 말을 중얼거렸다. 메어리의 눈에 울새는 보이지 않았다. 메어리는 숨이 차서 줄넘기를 멈추고 몸을 힘껏 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울새가 짹 하고 인사를 보내왔다. 울새구나. 메어리는 얼굴에 한박 웃음을 담고 뒤돌아보았다. 울새는 과수원의 흔들거리는 담쟁이 덩굴 위에 앉아 있었다. 울새는 메어리를 보며 반갑다는 듯 자그마한 얼굴을 갸웃거렸다. 메어리는 울새를 보고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안녕, 울새야. 난 어제 카멜라에게 갔다 왔단다. 정원의 입구를 알려고 말이야. 카멜라는 네가 입구를 알고 있대. 정말이니? 울새는 여전히 작은 머리를 갸웃거렸다. 그것은 마치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 같았다. 넌 내게 열쇠가 있는 것도 가르쳐 주었으니 오늘은 입구를 가르쳐 주지 않을래? 넌 그곳에서 살고 있잖아. 울새는 흔들거리는 담쟁이 덩굴에서 담 위로 날아올라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기 시작했다. 그 노랫소리는 메어리에게만 들려주기 위한 소리 같았다. 울새의 노랫소리만큼 귀엽고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때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메어리가 유모에게서 들은 어떤 마법의 얘기보다도 더 굉장한 마법이었다. 메어리가 서 있는 산책길에 기분 좋은 바람이 갑자기 휙 불어왔다. 그것은 과수원의 담에 드리워진 담쟁이 덩굴을 흔들 만큼 강한 바람이었다. 메어리는 덩굴에 앉아있던 울새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울새야, 이쪽으로 와. 메어리는 울새 곁으로 다가갔다. 담쟁이 덩굴이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무엇인가가 보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덩굴 밑에 숨겨져 있던 둥근 손잡이였다. 바로 정원의 문이었던 것이다. 찾았어. 찾았다고. 메어리는 잎새 밑에 손을 넣어 담쟁이 덩굴을 떼어냈다. 담쟁이 덩굴은 두껍게 뒤덮여 있었지만 쉽게 떨어져 나갔다. 메어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가슴이 뛰고
손까지 떨렸다. 울세야, 이것 봐. 틀림없는 정원의 입구야. 울세도 흥분했는지 메어리 곁으로 와 머리를 내밀고 노래를 계속했다. 메어리는 덩굴을 떼어내고 드러난 네모진 철판에 양손을 댔다.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니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것은 10년 동안이나 잠겨져 있던 문의 열쇠였다. 메어리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자물쇠 구멍에 맞춰 보았다. 열쇠는 구멍에 꼭 맞았다. 와, 맞았어. 꼭 맞아. 오랜 세월 동안 잠겨져 있었던 탓인지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메어리가 양손을 사용해 돌리자 열쇠는 겨우 돌아갔다. 휴, 겨우 열었어. 녹이 슬었나 봐. 메어리는 팔을 올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았다. 그리고는 누가 있지는 않은지 산책길을 뒤돌아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메어리는 긴 한숨을 쉬었다. 메어리는 흔들거리는 담쟁이 덩굴을 옆으로 젖힌 후 힘껏 문을 열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메어리는 살며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문에 기대어 주위를 살펴보았다. 흥분과 놀라움과 기쁨으로 숨이 가빠왔다. 지금 메어리는 비밀의 정원 안에 서 있는 것이다. 정말 멋있어. 저 장미 덩굴 좀 봐. 울세야, 여기가 네가 살고 있는 곳이구나. 정원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비밀스러웠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에는 잎사귀 없는 덩굴 장미가 서로 뒤엉켜 담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덩굴은 마치 길게 늘어진 커튼처럼 흔들리며 서로 뒤얽히거나 먼 가지에까지 뻗어 있었다. 나무에서 나무로 줄사다리를 만들고 있는 덩굴도 있었다. 저 장미 나무들은 살아있는 걸까? 죽어있는 걸까? 잎새도 꽃도 없는 장미나무들은 시들어버린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갈색의 가는 줄기와 가지는 담이나 나무, 풀 위에까지도 넓게 퍼져 있었다. 이 정원이 신비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나무에서 나무로 엉겨붙어 망토를 걸친 것 같은 장미 덩굴 때문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조용할까? 메어리는 숨을 죽이고 말했다. 정말 조용하다. 메어리는 우두커니 서서 고요함에 귀를 기울였다.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던 울새도 날개짓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10년 동안 여기에서 말을 한 것이 내가 처음이라니. 메어리는 조심스럽게 정원 안을 걸었다. 메어리는 옛날 이야기나 동화 속에나 나올 듯한 재색의 아치 밑을 통과하면서 아치를 이루고 있는 장미가지와 덩굴을 올려다보았다. 모두 시들어서 죽어버린 걸까? 여긴 죽어버린 정원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메어리의 눈에는 재색과 갈색의 가지만이 보였다. 작은 잎새의 싹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벤 할아버지라면 보기만 해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메어리는 이제 원한다면 언제나 덩굴 아래 입구를 지나 이곳으로 올 수 있다.
여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곳이야. 메어리는 태양이 내리쬐는 정원 안을 뱅글뱅글 돌았다. 울새도 나뭇가지에서 내려와 메어리의 주위를 날아다니며 이 수풀에서 저 수풀로 옮겨 다녔다. 울새는 지저귀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자, 이곳을 봐. 아름답지 않니? 난 네게 이 정원을 보여주고 싶었어. 울새는 마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메어리는 이 정원의 모든 것이 신기했다. 메어리의 머릿속은 정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잎새가 나오고 꽃들이 봉우리를 맺게 될까? 울새야, 생각해봐. 몇천 그루의 장미가 온통 꽃을 달고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말이야. 아, 너무너무 아름다울 거야. 정원 안에는 상록수로 덮여있는 작은 정자도 있었다. 그 안에는 돌로 된 의자와 이끼 낀 커다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난 이 정원을 줄넘기를 하면서 모두 돌아볼 거야. 메어리는 팔에 걸치고 있던 줄넘기를 손에 쥐고 줄을 넘으며 정원을 돌았다. 정자 쪽으로 갔을 때 메어리는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거기에는 뭔가가 검은 흙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끝이 뾰족한 연두빛의 작은 싹이었다. 싹이야. 봄이 되면 작은 싹들이 고개를 내민다고 벤 할아버지가 말해주셨어. 메어리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래, 작은 싹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건 크로커스나 갈란투스, 수선화가 될 싹이야. 메어리는 흙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촉촉한 흙의 신선한 냄새를 맡아보았다. 흙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다른 곳에도 있을지 몰라. 다른 곳도 돌아봐야지. 메어리는 줄넘기를 그만두고 정원을 낱낱이 살펴보았다. 길 가장자리의 화단도 풀들 사이도 살펴보았다.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돌아보니 연두빛의 뾰족한 싹이 몇 개 더 발견되었다. 메어리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 정원은 죽어버린 것이 아니었어. 메어리는 목소리를 낮추고 소리쳤다. 살아있어. 장미는 몰라도 다른 건 모두 살아있어. 메어리는 뾰족한 싹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싹 주위에는 많은 풀이 우거져 있었다. 풀들 때문에 답답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마음껏 숨쉬게 해줄게. 메어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싹 주위에 나 있는 잡초를 뽑아 주었다. 그러자 싹 주위에 깨끗한 빈터가 생겼다. 자, 이젠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메어리는 탁탁 손을 털고 일어났다. 메어리의 얼굴에는 붉은 홍조가 떠올라 있었다. 다른 싹들도 숨쉬게 해줘야지. 해줄 곳이 너무 많아. 오늘 다 못하면 내일도 해줄 거야. 메어리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흙을 파 일구거나 잡초를 뽑아냈다. 풀을 뽑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다. 메어리는 화단의 풀들을 뽑아주고 나무 밑의 숲풀 속에도 들어갔다. 울새도 몹시 들떠 있는 것 같았다. 메어리의 뒤를 쫓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휴, 덥다. 참 이상하지? 날씨는 추운데 몸에서 열이 나. 메어리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나중에는 모자까지도 벗어버렸다. 메어리는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정원에서 일을 하며 보냈다. 메어리가 눈을 들었을 때는 벌써 정원에 들어온 지 2~3시간 지난 후였다. 그 시간은 메어리가 지금껏 보냈던 시간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메어리는 자신이 다듬어준 연두빛 새싹들을 엎드린 자세로 둘러보았다. 새싹들은 다듬어주지 않았을 때보다 2배는 더 건강해 보였다. 그것을 보자 메어리는 몹시 기뻤다. 자신이 직접 가꾸어주고 사랑을 쏟아 기른 생명에 대한 애정 같은 것이었다. 메어리의 얼굴에도 건강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밥 먹고 또 올게. 메어리는 자신의 새로운 영토를 둘러보며 나무와 장미에게 인사했다. 낡은 정원의 문을 열고 나오는 메어리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